질의 전에 다들 들어보셨을 어떤 언급을 몇 개 하겠습니다. 사람이 손발로 노동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차별과 비하의 시선으로 점철된 말들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빈부로 서로를 나누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요즘 공정을 이슈로 들고 나왔죠. 차별적 언행들을 볼 때 모순을 느낍니다. 문체부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황희 장관님. 네. 네. 언론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신데요. 보통 언론의 정책을 브리핑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만 상대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메이저 언론만 신뢰하십니까? 네, 뭐 그렇지는 않죠. 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언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언론을 메이저나 마이너 같은 등급으로 매기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이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적 부분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언중법이 필요한 거겠고요. 지난 9월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소통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중에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 아는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메이저 언론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언론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차별적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발언을 두고 국무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6일 그럼 윤석열 검찰 정치 공작 관련해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넷 언론 폄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보도 가지고 현안 질의를 한다면서 누구 찌라시 같은 이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인가, 신뢰도 가지 않는 인터넷 기사 하나 갖고 장관 앉혀놓고 현안 질의한다 하고 있다. 뭐 찌라시 같은 이 인터넷 기사 등이라고 인터넷 매체를 찌라시에 비유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역시 민주당이 이렇게 허접한 기사 같고라고 했으며 권성동 의원도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찌라시 같은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늘 이토록 생각이 같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의 경계는 진작에 허물어졌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유튜브, 트위터 등 SNS와 언론의 경계도 현재 모호해졌고요. 다양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메이저 언론과 인터넷 언론을 차등하게 나누고 오직 메이저 언론만 신뢰할 수 있다는 윤 후보의 충격 발언은 구시대적이고 검언 유착도 사실 떠올리게 합니다.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닌 매체의 종류와 크기 등을 기준으로 언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 의원들의 시각은 신문법 자체를 뒤집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가짜 뉴스를 닮았습니다. 그동안 가짜 뉴스로 얼룩져 피해자를 만들어낸 언론들이 비단 마이너라 불리는 언론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메이저라 언급한 것도 해당되는 작금의 시대에 인식 부족과 편견, 차별, 세상 물정 모르는 우월주의를 보는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언론중재 법안을 함께 다루었던 문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체 정보의 정확성보다 크기와 사이즈로 팩트를 운운하는 이런 발언, 게다가 그것이 한 당의 대통령 후보,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별적 언어에 대해서요. 당을 떠나서요. 내부 차별적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네,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해서 이 감사 결과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혹시 보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국민대학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감사 일주일 정도 일단 먼저 진행 중인데요. 그 1차 감사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일정이 이제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네네, 유동적이다. 예, 초등교육법을 보면 이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및 교사이고 또 미술 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입니다. 산학 겸임 교원 및 시간 강사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요. 강의 시수와 강사료를 단가로 매월 정산해 지급받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부교수와 차이가 있죠. 한 가지 더, 서울대학교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다릅니다. 학위 명칭 또한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전문석사를 경영학 석사로 기재한 경우는 허위학력 기재일까요? 장관님,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차이가 있고 구분해서 적시해야 기재를 되는 해야 한다. 것이면 규정에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학력과 경력 사항을 작성하면서 한 번 정도는 실수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에 대한교육부 차원에서의 그 징계 처분 혹은 다른 처분에 대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근데 강사의 공개 지금 이제 19년도부터는 이제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를 임용하는 것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에 직접적으로 어떤 징계나 이런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의 결과 그런 의혹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는 취할 취하십니까?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5군데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허위 이력을 기재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 이력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위 경력 지속 제출의 경우에 대한 교육부의 검증 시스템이나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사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라든지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